안녕하세요. 발음을 이루다의 발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괌 여행을 최근에 다녀왔는데, 이 괌 여행 갔다 온 내용들을 토대로 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같이 갔다 온 저희 와이프와 함께. 안녕하세요. 네. 이번 괌 여행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여행이셨나요? 어 즐거웠나요? 네. 물놀이와 이제 호캉스가 잘 어우러진 여행이었습니다. 왜 하필 괌으로 선택하게 되셨죠? 뭐 저희가 예전에 푸켓은 한번 가봤고 다른 베트남이나 뭐 동남아시아 여행지도 많은데 꼭 괌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다른 동남아들은 비행기 출도착 시간이 새벽에 있어서 아이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게 전 그게 되게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괌은 찾아보니까 대한항공 그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새벽이지만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침에 출발하고 또 돌아오는 것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그냥 적당하게 도착을 해서 '아 이걸로 하면 시간을 뭐 중간에 체크아웃하고 뜨는 시간도 별로 없고 아이들이 피곤하지도 않고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시차도 1 시간밖에 없어서 그것도 장점이고 공항에서 시내가 가까운 것도 장점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아이들과 여행하기에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괌으로 정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어른들끼리 가는 게 근데 이렇게 아니라 존댓말해요 왜? 이게 더 편해요. 왜 그래요? 불편해요? 아니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이 함께 가는 여행이라서 좀 더 신경 쓰신 준비물이나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더 많이 있죠. 어른들 갈 때보다 아이들은 이제 날씨도 더운 거 추운 거 혹시 뭐 쇼핑몰 같은 데 갔을 때 추울 수 있으니까 뭐 얇은 겉옷도 그렇고 또 뭐 물놀이 할 때도 아이들은 스노클링 같은 거를 잘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물고기를 보여주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애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까? 물고기를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검색도 많이 해 보고 또 뭐 혹시 아플 수 있으니까 상비약 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해 가고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 호텔을 고르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희는 하얏트를 예약을 하고 갔는데 하얏트를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 많이들 선택하시는 괌 호텔들이 그 투몬 비치랑 바로 이제 근접해 있는 호텔들이기는 한데 막 브이로그를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른 호텔들보다 하얏트의 그 수영장이 더 넓고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있다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하다고 느껴져서 저는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많이 놀 거를 예상을 하고 하얏트를 고르게 됐습니다. 괌에 비행기에서 딱 내렸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바깥에 나왔을 때 더운 건 뭐 더운데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지?' 했는데 택시를 타자마자 택시 기사님이 "바람이 많이 불죠? 다음 주에 태풍이 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태풍이 오겠구나.' 아, 슈퍼 태풍이 오는지는 전혀 아예 일정이나 전혀 이런 데 몰랐고요. 예상하지 못한 건데 이제 괌 도착해서 택시를 탈 때 이제 처음 태풍을 알게 된 거죠, 저희가. 네. 왜냐하면 그냥 보통 여행 가기 전에 네이버에 다들 검색을 해 보시잖아요. 뭐 "괌 4월 날씨." 이런 식으로. 근데 4 월은 이제 괌이 3 월까지가 보통 이제 원래 건기래요. 근데 4 월이면은 우기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태풍이 올 시즌도 아니고 그래서 '괜찮겠다.' 싶었고 비가 오는 거야 워낙 그냥 스콜성으로 비가 내렸다 말았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운에 맡겼고 '비가 오더라도 잠깐 오다 그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날씨 요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가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도착을 해서 공항에서 저희가 이제 ETA를 신청을 해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이 인제 저희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쭉 나오면 이제 한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인제 세관 신고를 통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을 쭉 서 있는데 이게 저희 거기 줄을 서는 입구에 아주 한 A3 만한 종이에 "QR 코드를 준비하세요."라고 인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 이제 눈에 잘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큐 라인 줄 서는 입구 초기에 그 안내판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출발하기 전에 그 모바일로 세관 신고를 하고 나서 받았던 QR 코드를 이제 스크린 캡처 떠나서 사진 앱에 사진 폴더에 저장을 해놓고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줄을 서고 있었는데 이제 게이트들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있고 이렇게 한 줄로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으면 이제 다음 하면서 이렇게 불러서 오라 그래요. 근데 세관 신고 이제 그 컨트롤 하시는 분 이제 세큐리티 분이 이제 다음 하고 이제 손짓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그 앞에서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멍을 때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 약간 나이 드신 분이셨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줄 밖으로 그냥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줄 맨 뒤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는 좀 미국 미국의 공권력이 상당하구나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혹시 음. 기억나세요? 이 일? 네네. 그래서 관세 꼭 미리 한국에서 미리 신고를 하시고 뭐 "신고할 거 없음." 이런 식으로 미리 신고하시고 거기 그걸 다 끝내면 QR 코드가 있대요. 그 QR 코드도 미리 저장을 해서 오시면 아주 금방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랑 와이프랑 아이 둘이랑 해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저는 짐들이 좀 있어가지고 뒤에서 이제 카트를 끌고 가고 뒤에서 카트를 끌고 가고 있었고 이제 와이프랑 아이들이 둘이 먼저 갔어요. 근데 와이프는 QR 코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줄을 섰는데 그 무서운 공권력 아저씨가 QR 코드 하고 있는데 몰라서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그쵸.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신고를. 그러니까 저는 QR 코드를 준비하라는 뭐 메시지도 못 받고 그걸 신고를 완료하면 QR 코드가 나온다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앞에 가서 서니까 뭐라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그 상황에서 QR을 줘야 한다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남편이 엄청 다급하게 여기 하고 달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무서운 아저씨한테 하필이면 저희가 걸려서 "너희 얼탄에 너희도 저리 빠져." 이럴까 봐 약간 무서웠나 봐요. 그래 가지고 나 있다고." 해서 핸드폰 제가 들고 다급하게 핸드폰에서 QR 코드를 화면에 띈 상태로 QR 코드 여기 있다고 하면서 달려가서 다행히 그 빠꾸 안 당하고 무사히 바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 보여주자마자 오케이 하고 바로 통과했거든요. 그래서 꼭 그 괌에 도착하시게 되면은 QR 코드를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 통과하신 후에 세관 통과하시기 전에 꼭 사전에 모바일로 신고하신 QR 코드 미리 꺼내서 빠르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어. 더듬는 건 다 편집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공항에서 택시를 탔잖아요. 렌터카를 공항에서 바로 픽업하지 않고 택시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는 많이 돌아다닐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호텔에 머물면서 물놀이를 하고 모래놀이하고 이럴 계획이었기 때문에 굳이 렌트를 안 했는데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결론적으로는 '렌트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왜냐하면 택시비가 너무 비싸요. 저희 그 공항에서 호텔까지 약 10분 정도 걸리는데 45 불을 냈어요. 45달러. 그러니까 6만 원이죠 거의. 6만 원 좀 넘는 거죠. 그쵸, 그쵸. 6만 6만 원 원이 정도. 예. 넘어요. 너무 10분 가는데 6만 비싸잖아요. 원입니다. 공항세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뭐 "그래서 뭐 이렇다."라는 얘기를 한참 설명을 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했는데 결론은 "그래서 45달러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유튜브로 다른 분들 브이로그 봤을 때는 보통 35달러, 30달러 정도 받는 것 같았는데 모르겠어요. 저희는 한인 택시에 걸렸는데 저희가 바가지를 쓴 건지 뭔지 어쨌든 45달러를 냈고요. 렌터카도 렌터카가 훨씬 훨씬 나아요. 왜냐면 이제 작은 차 저희가 차를 2번 빌렸는데 시에나급은 하루에 120달러 정도였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투싼 빌렸었는데 투싼급은 한 하루에 65달러, 60달러 이 정도였거든요. 물론 거기에 플러스 그 보험료. 보험을 이제 들면 쪼금 더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그 정도 금액이라면 차라리 렌터카를 하루 빌려서 이제 뭐 저녁 먹으러 밖으로 나갈 때도 탈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렌터카 미리 예약을 하면 렌터카 업체에서 와요. 데리러 공항으로 와서 데려다 주 렌터카 업체로 가서 거기서 렌터카를 타고 자기 호텔로 가는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쨌든 공항에 송영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렌터카도 좋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택시는 타지 마셔라. 택시를 꼭 타고 싶으시면은 카카오 택시가 되니 카카오 택시를 타셔라.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은 뭐 저희가 한 번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가 전체가 다 그런진 모르겠지만, 일단 뭐 미터기나 이런 게 없어요. 뭐 요금 올라가는 게 없고 그냥 기사님이 얼마예요 하면은 그걸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실수했던 부분은, 타기 전에 어디 어디까지 가는데 얼마인가요?라고 미리 물어봤다면은 나중에 갑자기 45불인, 사실 처음엔 50불을 얘기하셨어요. 50불입니다 했을 때 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50불인데 저희가 5불 깎아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오로지 기사님의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처럼 미터기가 올라가는 택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하고 뭐 35불이면 된다는데 30불이면 된다는데 라고 이게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렌트카를 공항에서부터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택시를 꼭 타야겠다고 하시면은 카카오 택시가 됩니다. 카카오 택시를 타셔라. 그리고 제가 렌트카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항에서 호텔을 가고 나서 호텔에만 머무르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저희 와이프가 말했던 것처럼 밥을 먹으러 나가거나 무조건 이동을 하게 되실 텐데, 무조건 50불입니다. 한 번 타면. 그럼 두 번 타면 100불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렌터카 하루 비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렌터카 한 뭐 두 분이서 가신다고 하시면, 뭐 예를 들어 투싼이나 뭐 코나 같은 거 빌리시면은 보험료 포함해서 60불에서 70불이면 되실 거예요. 하루 24시간이. 그럼 무조건 렌터카 타시는 게 이익이다. 근데 이제 주유비도 비싸서 그거는 맞다. 이제 생각을 하셔긴 해야 맞다, 되는데 맞다. 저희가 시에나를 탔을 때는 많이 돌아다니진 않고 그냥 몰 정도 한번 갔다 오고 뭐 호텔 가고 몇 이렇게 오래 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유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다 풀로 채워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시에나는 전혀 한 칸도 닳지 않고 그대로였기 때문에 주유를 할 필요가 없었고, 투싼은 한 칸 달아서 주유를 했는데 우리나라랑 진짜 다르게 많이 비쌌습니다. 1갤런당 한 4불 정도, 6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4갤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24불을 냈습니다. 한 칸 채우는데. 그래서 하나로 치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또 기름값을 별도로 생각하면은 거의 비용이 비슷해지죠. 근데 이제 자율성 측면에서 택시를 부르는데 시간도 걸리고, 또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저희가 크랩 데디라는 곳에서 이제 저녁을 먹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좀 이동하는 자율성에 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운전면허가 없으시다면 어쩔 수 없이 뭐 걸어 다니시거나 대중교통을 타시거나 택시를 타셔야겠지만, 만약에 운전면허증이 있으시다면 한국 거 그대로 바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좀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렌트카를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얏트 리젠시에서 4박을 하고 잘 놀았는데, 이제 저희가 며칠 차에 결항이 됐다고 통보를 받은 거죠? 3일차 밤이었나요? 전날이요, 전날. 저희가 4박 5일 일정으로 갔는데 목, 금, 토, 일, 월 이런 일정이었는데 일요일에 낮에 결항 통보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부터는 뭐 저희는 놀 거는 다 놀아서 이미 새까맣게 타고 신나게 즐긴 상태였고, 일요일 오후쯤 되니까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게 호텔 직원들이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영장에 거기 안전 요원 분들은
하루 종일 되게 지루해 보였었거든요. 그냥 하품하고 있고 위에서 이렇게 망대에서 올라와서 보다 하품하고 그냥 그게 다였는데 갑자기 그 일요일 오후부터는 분주하게 막 모든 선배들을 접고 파라솔을 접고 막 모여서 뭐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와 진짜 태풍이 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그때부터 실감을 했고 로비에도 역시 막 태풍 상황 같은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보드를 설치를 해 놓고 뭐 실시간 그 태풍 영상도 띄워 놓고 하는 걸 보면서 2년 전에 괌이 이제 태풍을 직격으로 맞으면서 그때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그 경험이 있다 보니 '다들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행기 과연 뜰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불안해하던 차에 결항을 그래도 다행히 공항 가서 고생하지 않고 미리 이제 결항 소식을 알게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대한항공 전화를 해서 이제 다른 편으로 변경하는 걸 바로 했고요. 제일 빠른 "이게 결항이 됐는데 그럼 그다음 비행기 제일 빠른 게 언젠가요?"라고 해서 그다음 걸로 미뤄 놨는데 미뤄 놨고요. 일단 첫 번째 결항 때 미뤄 놓고 그다음 이제 다음 날 체크아웃을 해야 되니까 '호텔을 어디에 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하얏트는 이미 4 박이나 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갇혀 있으면 많이 지루할 것 같았어요. 어차피 물놀이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호텔도 예약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아주 재빠르게 긴장감 속에 재빠르게 일을 마쳤습니다. 결항 안내를 받자마자 바로 이제 대한항공 콜센터에 전화해서 가장 빠른 비행기편 다음 탈 수 있는 비행기편이 뭐냐라고 했을 때가 그때가 한 12일 한 몇 시였지? 8시 저녁 8시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가장 빠른 비행기편은 4시간 후인 13일 0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두 아이들과 함께 급하게 짐을 챙겨서 공항을 가기에는 무리라고 판단을 했고 또 날씨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바람 좀 부는 정도, 바다 잔잔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비행기 편인 15일 17시 20분 비행기로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한 거죠. 네, 자연재해로 인한 거기 때문에 뭐 변경 수수료라던가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좌석만 비행기 편만 변경이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호텔을 추가로 숙박을 더 늘렸는데 항공사에서 그것도 커버를 해 주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결항이 되면 변경 수수료 없이 항공편만 변경을 해 주고요. 그 외의 거는 항공사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게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가기 전에 들어놨었어요. 그래서 뭐 전체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이제 여행자 보험을 통해서 커버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13일 날 원래 체크아웃을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15일 날로 항공편이 변경이 돼서 2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약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치바키 타워 2박을 예약했어요. 이제 우리 다행이다. 항공편 예약이 됐다. 그냥 호캉스 더 하고 가자 2박. 이렇게 마음을 그러니까 먹었죠. 사실 츠바키가 괌에서 제일 최신식이고 제일 고급스러운 호텔이고 그래서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전에 준비를 할 때 '아 여기는 되게 좋은 호텔이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거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앞에 해변이 없고 그러니까 쪼금 그 옆에 있는 호텔로 뭐 가서 해변을 통해서 가야 되고 이래서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자유롭게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수영장이 그냥 인피니티 풀 하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냥 막 자유롭게 놀기에는 하얏트가 더 낫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대신에 많은 분들이 츠바키의 장점에 대해서는 "츠바키가 호캉스 하기에는 최고의 호텔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제일 고급스럽고 다른 호텔과 비교 불가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태풍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있을 거면 기왕이면 '좋은 방에 갇혀 있자.'라는 게 이제 스파키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였고 또 두 번째는 비용은 여행자 보험을 저희가 다행히 가입을 하고 갔기 때문에 알아보니 1 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5 명이니까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스파키를 선택해도 괜찮겠다. 여행자 보험으로 호캉스를 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스파키 2 박을 네 결제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 날이 됐는데, 야,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상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막 호텔에선 나무로 문 다 막고 있고, 막 바쁘게 움직이시고, 이제 비도 오고, 이제 바람이 세가지고 막 야자수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13일에 이제 체크아웃하고 츠바키 호텔로 이동하는 것까지 렌트카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츠바키 호텔로 이제 렌트카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이제 반납을 하려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렌트카 사무실에서도 자기네들이 태풍 때문에 이제 사무실을 닫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3시 정도에 반납 예정이었는데, 사무실로 오지 말고 그냥 호텔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면 다음에 자기네들이 가지러 가겠다. 키만 그 뭐 리셉션에 좀 맡겨다오라고 하셔가지고 저희는 그냥 호텔에서 차량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태풍이나 이런 날씨와 관계없이 호텔에서 반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주차해 놓고 키는 맡겨 놓고 가는 방법이 있어요, 원래.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공항에 바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렌터카 업체로 사무실로 가서 거기에서 차 반납하고 그 업체 차량으로 공항까지 데려다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일에 치바키 호텔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얼리 체크인이 되는지 저희가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하얏트 리젠시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치바키 호텔이 하얏트 리젠시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치바키 호텔에 도착을 했을 때가 한 1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얼리 체크인 되는지 물어봤더니 2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3시 체크인인데, 그래서 2시까지 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1시간 정도가 붕 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괌 프리미엄 아울렛을 다녀왔어요. 잠깐 다녀오고 2시 정도에 오니 저희는 이제 2시에 와서 이제 바로 방으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저희가 저희는 이제 클럽 룸을 예약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 포함된 게 아침 조식이랑 이제 클럽 라운지 이용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2시에 오라고 해서 2시에 방에 가는 줄 알고 먹을 것까지 막 KFC에서 KFC를 샀죠. 포장을 해서 막 치킨 냄새 폴폴 나는데 그거를 다 바리바리 들고 2시에 왔는데 알고 보니까 2시에는 클럽 라운지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치킨을 먹지도 못하고 냄새가 막 풀풀 나는 걸 들고 클럽 라운지에 갔는데 막 너무 고급스러운 음악과 분위기와 거기서 막 샴페인 뻥 따서 주시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몰골이 지금 너무 피곤하고 치킨도 빨리 먹고 싶고 한데 먹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주시는 애프터눈 티만 먹으면서 기다렸죠. 밖에 태풍이 오고 있나 바람이 심하네 이걸 보면서 빨리 방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가 24층이었, 25층? 25층이었는데 그 클럽 라운지가 그 유리가 그 옆에 유리가 통창 유리여가지고 뷰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 태풍에 야자수가 흩날리고 파도가 몰아치는 광경을 보면서 저희가 샴페인도 먹고 그 애프터눈 티도 먹고 하면서 3시까지 이제 거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1시간 정도 그 한 3시 10분쯤인가 이제 저희가 혹시 방에 갈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직원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직원분께서 그 저희 카드키를 가져다 주시면서 저희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으로 한 3시 반쯤에 이동을 했고 가니까 이제 저희 그 캐리어라던가 짐들은 방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진짜로 태풍이 실감이 나고 슈퍼 태풍이라고 하고 막 호텔 문에 나무로 다 막고 근데 솔직히 그때는 그 츠바키에 처음 체크인했을 때는 다들 오바하네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고 왜냐면 그냥 바람이 많이 분다 이 정도였고요. 이렇게까지 심할까? 왜냐면 한국에서도 막 태풍이 오니까 여러분 대비하세요. 유리창에다가 테이프 붙이세요 해서 막 신문지 바르고 테이프 붙이고 했는데 그냥 조용히 지나가고 이런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한국인으로서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날은 츠바키 첫날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좀 오버하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냥 호캉스가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았죠. 어머 너무 고급스럽고 막 애프터눈 티라니 막 사진 엄청 찍고 방에 들어갔는데 커튼 자동으로 열리고 이래서 '하얏트랑 역시 다르다.' 하면서 아이들과 저희 모두 다 너무 신이 났었고 뭐 태풍의 무서움을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박 후에 이제 저희가 옮겨 놓은 그 이틀 후 비행기는 '무조건 탈 수 있겠지. 설마 결항이 또 되겠나. 금방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결항이 한 번 더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다음 날부터 츠바키 이튿날부터는 뭔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바람이나 뭐 그 야자수들이 살랑살랑이었었는데 그다음 날부터는 그냥 옆으로 누가 머리채를 잡아 뜯은 것처럼 꺾여 있었고 막 파도가 그전과 너무 다르고 바다 색도 다르고 비가 옆으로 내려서 바깥이 아예 안 보이고 방에 있으면 그 샤시 틈으로 들어오는 그 바람 소리가 그 귀신 소리 같은 게 밤새도록 끊이지가 않았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물이 새거나 뭐 창문으로 물이 들어오거나 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쵸. 그 이제 뉴스를 보니까 그 괌이 정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시 전체가. 아 사실 뉴스는 없어요. 괌이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인터넷으로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소식 저희가 소식 너무 같은 걸 궁금해서 찾아보면 카페에 가입을 했거든요. 괌 여행 카페에 이제 가입을 해서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 막 보고 있는데 보니까 막 다른 호텔들은 물이 새고 막 이런 호텔들도 많았어요. 막 에어컨이 끊겼다는 호텔도 있고 한데 다행히 저희는 그런 피해는 없어서 '아 역시 비싼 호텔을 선택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결항이 또 된 거예요. 대한항공 어플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게 적혀 있었냐면 "4월 30 일까지 괌은 비정상 운항이 예상된다."라는 메시지가 공지사항으로 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4월 30 일까지 괌에서 버티려면 보름을 더 있어야 되는 거죠. 숙박비와 네. 생활비가 대체 얼마냐. 이거는 250만 원으로 커버가 안 되는데 한 달 살기를 이렇게 하게 된다니. 그러면은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불안에 떨면서 일단 제일 급한 건 비행기를 변경을 하는 거니까 아직 뭐 전부 4월 30 일까지 무조건 폐쇄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정을 지은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근데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그냥 최악을 예상을 하고 공지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빠른 비행기로 바꾸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가 4월 17일이었죠. 네 16일 비행기도 그때는 이제 운항 예정이었었는데 그때는 만석이라서 예약이 다 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괜히 막 그냥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으니까 "아 16일 없어요?" 이러면서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16 일을 가지 못하는 것을. 하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7 일로 예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탄 비행기가 가장 빠른 비행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5 일에는 체크아웃 예정이었는데 또 이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 14일 밤에 다시 내려가서 로비로 내려가서 "저희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 박을 추가 결제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 츠바키를 2 박을 결제할 때는 너무 기쁜 마음이었는데 이제부터는 '250을 넘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늘어나면 안 될 텐데.'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네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결항으로 인해서 2 박을 연장할 때 결항 안내 받으신 메시지 같은 거 있으시면 보여 달라라고 하셔서 그걸 보여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마 2 박에 900 달러를 결제를 했는데 요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할인받은 금액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냥 "다른 데로 옮기는 건 어떻냐."라고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츠바키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 박에 900 이니깐 하룻밤에 70만 원 정도였었는데 물론 조식이랑 클럽 라운지 포함인 금액이기는 한데 그걸 또 제외시키려고 했더니 먹을 게 없잖아요. 밖에 나갈 수도 없는데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냥 클럽 룸으로 똑같이 연장을 했었는데 과연 이 돈을 내고 언제까지 만약에 2 박만 추가하면 되는데 진짜 우리가 한 달을 있어야 되는 거면 "다른 호텔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이 간 저희 어머니랑 저희 남편은 "아니다. 일단은 여기 있자. 지금 움직이는 것도 위험하다. 택시도 안 잡힐 거고 위험하다." 그런 판단 하에 총 4 박을 하게 되죠.
이제 저희가 이때부터 코원, 그러니까 COR1이라고 해서 태풍 경보가 났었는데 아예 외출을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전이 돼서 그 운영을 하는 가게들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외부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 호텔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쓰는 거였고, 호텔은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제 비상발전기 돌려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2박을 추가했는데 여기서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가 저희한테는 그 아까 저희가 첫날에 25층에 있는 클럽 라운지를 잘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15일 날 이제 조식을 먹으려고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방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메시지가 와 있는데 클럽 라운지가 그 태풍의 영향으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제 안내를 받고,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네, 물이 새든 어쨌든 해서 이제 거기를 사용할 수 없으니 미안하다. 대신에 이런 베네핏을 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였어요. 근데 조식당에 저희가 아침 먹으러 가도 1층인데 유리창이 깨져 있고 이랬거든요. 네, 물이 새어 전면 들어오고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물이 새어 들어와서 막 곳곳에다가 이렇게 양동이 받아놓고 바닥은 막 물이 일어나 차서 있고 예, 일어나 있고. 나무 바닥이 일어나 있고 이래서 심상치 않구나 했는데 26층 그 라운지도 못 쓴다는 걸 보니 26층 유리창이 깨졌나?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아, 뭐 어차피 애프터눈 티 안 먹어도 그만이지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저녁 뷔페를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무료로 줬습니다. 저녁 뷔페를. 그리고 이제 라운지 26층은 못 쓰지만 대신에 로비층에 있는 그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서 애프터눈 티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중간에 배고플 때 점심은 거의 안 먹었기 때문에 애들만 햇반 데워주고 어른들은 그냥 아침 조식을 든든하게 먹고 버티다가 중간에 라운지 가서 간식 한번 먹고 샴페인 한잔 하고. 그리고 저녁 뷔페를 한 번은 사 먹었거든요. 그 전날은. 근데 이제 아, 좀 가격이 부담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 26층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냥 저녁 뷔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녁 뷔페도 2번이나 무료라고 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제공을 받았습니다. 총 8박 당초 4박 5일 일정에서 8박 9일 일정을로 17일 날 17시 20분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저희가 유명인들을 좀 많이 봤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 저희가 가 있던 그 기간 동안에 괌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는데 코코 마라톤이었어요. 그 션님? 예. 션님을 봤고 션님을 받고 아마 그 크루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좀 인플루언서 분들. 운동 예. 인플루언서로 보이는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운동에 관심이 많아서 인스타그램으로 운동 인플루언서 분들 몇 가지 계정을 보고 있는데 저분 뭔가 익숙하다 하는 그런 남자분 여자분들 약간 누가 봐도 운동하는 사람들 그분들 실제로 뛰는 거 이런 거를 좀 봤고 그리고 공항에 돌아올 때 그때 뉴진스 다니엘 님도 봤고 괌에 다시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가기 전에 괌이 몰락했다. 예전과 다르다. 아무도 안 간다. 괌 갈 돈으로 다른 데 간다. 이런 걸 너무 많이 사실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장점들 때문에 괌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갔다 오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괌이. 지금 생각해도 매력이 있어요. 그렇게 예쁜 에메랄드빛 바다와 그렇게 고운 모래를 가진 모래사장이 호텔에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여행지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가깝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물가가 워낙 비싸기는 하지만 환율 때문에 이제 괌에서 쇼핑하는 것도 예전처럼 그렇게 이득이 아니다라고들 하셨는데 실제로 가서 로스나 이제 많이들 쇼핑하시는 탐이나 또 봤는데 환율을 생각하더라도 이득이더라고요. 잘 고르면. 그래서 아이들 뭐 타미 상하복 이렇게 브랜드 상하복인데도 계산을 해보면 한국 돈으로 3만 원대에 살 수 있어서 이거면은 한국의 남대문 가격이다. 그런 좋은 것들만 골라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매력이 있는 여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본 동남아 휴양지는 푸켓인데
푸켓 갈래, 괌 갈래라고 저한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괌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가기에는 너무 좋다. 그래서 또 다시 갈 의향은 2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남들이 안 가면 더 좋죠, 저희야. 왜냐면 저희는 뭐 여기저기 왔다 갔다 구경하고 막 이렇게 팬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냥 여유를 즐기고 싶어서 여행을 가는 편이기 때문에 여행의 목적이 휴양에 되게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서 저희에게는 만족스러운 여행지였습니다. 뭐 이제 액티비티 좋아하시거나 뭐 다른 여행지에서 즐길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것들을 추구하신다면은 좀 맞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냥 아이들 저희 아이가 이제 5살, 6살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물놀이하고 해변에서 모래놀이하고 하기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저희가 괌에서 뜻하지 않게 슈퍼 태풍 겪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고 다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희 경험담 참고하셔서 좋은 여행 계획 세우셔서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